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일본 돈 엔화가 떨어지면은 누가 나서야 합니까? 당연히 일본 은행이죠. 그런데 지금 일본이 아니라 미국의 뉴욕 연준이 직접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동합시 떨어지는데 왜 세계 경제의 심장부인 연준이 비상패를 울린 걸까요? 불과 며칠 전 엔화는 달러당 160엔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위태롭게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뉴욕 연준이 움직였다는 레이트 체크 소식이 터져 나왔고 시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 10분 만에 엔화 가치가 2엔 넘게 치솟았고 우리 원화 환율 역시 1470원대에서 각 순식간에 20원 가까이 급락하며 요동쳤습니다. 지금 외환 시장은 단순한 변동성을 넘어 폭풍 전야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율 점검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돈을 굴리는 거대 투기 세력과 더 이상의 혼란을 막으려는 미일 연합군 사이의 진검승부가 시작된 겁니다. 축구로 치면 심판이 주머니에서 옐로카드를 꺼내 투기꾼들의 코앞에 들이댄 꼴이죠. 여기서 더 선 넘으면 바로 퇴장, 직접 개입이다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질을 꿰뚫어야 합니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국가의 펀더멘털과 신뢰가 부딪히는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엔저가 멈추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미국은 이례적으로 일본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개입하려는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엔저 현상이 여러분의 계좌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진짜 파급력을 완벽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흐름을 모르면 다가올 금융 폭풍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킬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좋아요는 영상 보시고 유익했다면 그때 눌러주세요. 자, 뉴욕 연준이 던진 이 옐로카드의 진짜 의미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환율 점검이 무엇이기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는 축구 경기 중에 주심이 주머니에서 옐로카드를 꺼내 투기 세력의 코앞에 들이댄 것과 같습니다. 보통 외환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할 때는 정해진 매뉴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환율 변동이 과도하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는 식의 말로만 하는 구두 개입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를 비웃듯 계속해서 엔화를 팔아치운다면 중앙은행은 다음 단계인 환율 점검에 나섭니다. 시중은행의 외환 딜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금 엔화를 사고 팔 수 있는 실시간 가격이 얼마냐라고 묻는 행위입니다. 실제 돈을 써서 엔화를 사들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언제든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네가 거래하는 가격을 다 보고 있다는 강력한 압박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사건이 과거와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이 경고를 일본은행 혼자가 아니라 뉴욕 연준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엔화 가치의 폭락이 단순히 일본만의 고민이 아니라 미국의 금융 시스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엔화 가치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일본은 지난 30년간 잃어버린 시간이라 불리는 장기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 늪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으니 경제의 활력은 사라졌고 일본은행은 이를 살리기 위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유지해 왔습니다. 여기에 수익률 곡선 제어라는 독특한 정책까지 동원하며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오르지 못하도록 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국채를 사들였습니다. 반면 미국은 어떠했나요? 코로나19 이후 닥쳐온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5% 이상으로 공격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일본은 바닥, 미국은 천장. 이 거대한 금리 격차는 전 세계 자금이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는 엔화를 버리고 높은 이자를 주는 달러로 몰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목격해온 슈퍼엔저의 본질적인 배경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흐름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돕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국채 시장의 연결고리 때문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엔화 가치가 너무 심하게 떨어지면 일본 내 보험사나 연기금 같은 대형 투자자들은 비상이 걸립니다. 달러로 환산한 자산 가치는 오르지만 정작 일본 내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환전 비용이 너무 비싸지거나 환해지 비용이 수익률을 갉아먹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투매하기 시작하면 미국 국채 가격은 폭락하고 국채 금리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게 됩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전 세계 모든 대출 금리의 기준입니다. 이 금리가 통제 불능 수준으로 오르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폭증하며 결국 미국 경제 전체가 심각한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즉, 뉴욕 연준이 엔화 방어에 나선 것은 일본이 예뻐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채권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자구책인 셈입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한국 경제로 돌려보겠습니다. 엔화 가치의 급등락은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라는 양날의 검을 동시에 휘두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수출 시장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전 세계 시장에서 수출 품목이 가장 많이 겹치는 경쟁 관계입니다. 이를 수출 경합도라고 부르는데 특히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분야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기업들이 고전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일본 기업들이 싼 엔화를 무기로 전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엔화 가치가 강세로 돌아선다면 현대차와 기아 같은 우리 자동차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호재가 될 것입니다. 북미나 유럽 시장에서 일본 도요타나 혼다와 경쟁할 때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과거 2010년대 초반 엔고 시절 한국 자동차 산업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며 글로벌 강자로 우뚝 섰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반도체 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에서 여전히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화가 비싸지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에서 사오는 부품 가격이 올라 원가 부담은 생기겠지만 최종 완성품 시장에서 일본 전자업체들과 경쟁할 때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철강과 조선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철강사들은 일본산 저가 철강제가 국내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조선업 역시 일본 조선소들과의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엔화 강세는 우리 수출 대기업들에게는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공포스러운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란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 한국이나 미국 같은 금리가 높은 나라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엔화 가치가 갑자기 오르거나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투자자들은 갚아야 할 빚인 엔화의 가치가 오르면 손실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해외 자산을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수출은 좋아지는데 주식시장은 박살나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난 2024년 8월 일본이 금리를 살짝 올렸을 뿐인데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던 블랙 먼데이 사건은 바로 이 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위험성을 보여준 예고편이었습니다. 또한 엔화 가치의 변동은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원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일본 엔화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동조화 현상을 자주 보입니다. 엔화가 강해지면 원화도 어느 정도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에너지와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입 물가를 낮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 가치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나빠지는 부작용도 감수해야 합니다. 여기에 일본 여행 수요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역대급 엔저로 인해 수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광 수지 적자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죠. 하지만 엔화가 비싸지면 일본 여행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관광 수요가 국내 여행이나 다른 동남아 지역으로 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자영업자들과 관광 산업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뉴욕 연준의 등판은 시장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이지만 이것이 엔저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환율 개입은 일시적인 처방일 뿐 근본적인 원인인 금리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를 확 내리기 어렵고 일본은 막대한 정부 부채 때문에 금리를 확 올리기 어렵습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 사이에서 환율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는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엔화의 역습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수출 경쟁력 회복이라는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동반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환율 숫자를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미일의 전략적 공조와 전 세계 자본의 대이동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이 여러분의 자산 관리와 경제적 통찰력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일본이 실제 금리를 언제쯤 더 올릴지,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 엔화의 운명은 다시 한번 요동칠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